이생규장전 작품 시작할게. 이생규장전. 이생이 이선비야. 이선비가 규장, 장은 담장자고 요게 담장자고 담장, 그리고 요게 엿볼 규자야. 그러면 어떤 뜻이니? 이생이 담 넘어 엿보다 이런 뜻이고, 자, 작가가 김시섭이야. 김시섭은 누구냐면 조선 전기의 문인인데 아주 영특했대. 그래서 5살 땐가 어린 시절에 세종이 너무너무 글을 잘 지으니까 비단을 하사할 정도로 그만큼 영특한 인물이었는데,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자 대성 통곡하면서 불을 다 불살라 버렸대. 그리고 경주의 금오산에 가가지고 성녀가 되었다는데, 그때 지은 5편의 한문소설이야. 한문소설 중에 한 편이고, 자, 금오시나 5편이 뭐 있냐면, 처음에 이선규장전. 이생이 생사를 초월한 사랑이야. 그러면 누가 나오겠니? 귀신이 된 여인이 나오는 거야. 근데 굉장히 정기적인 거지, 그지? 그런 이생규장전이 있고, 만보사적 보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양생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하고 접혼을 했는데, 제가 이기면 여인을 한 명 소개시켜 주세요 이랬는데, 부처님이 소개시켜준 여인이 죽은 여인이었어. 그래서 죽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만보사적 보기가 있고, 치유부벽전기는 홍생이라는 인물이 부벽류에서 선녀를 만나. 다 어떻게 굉장히 기이하지, 그지? 그런 내용의 작품 치유부벽전기가 있고, 남연부주지는 박생이라는 인물이 연부주, 그러니까 저성이지. 거기서 염라대왕을 만나는 거야. 용궁부연록은 용궁이야. 한생이라는 선비가 용궁에서 용왕을 만나는 얘기야. 전부 다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정기적, 기이한 거. 정기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지, 이 작품을 통해서 김시섭은 자기의 사상, 자기가 바라는 세계, 그런 걸 다 여기에 실어 놓았어. 그 중에 한 작품, 이생규장전 볼게. 자, 앞부분 줄거리는 개성에 사는 이생은, 개성이라는 게 고려의 수도야. 고려의 수도고, 그러면 배경이 언제냐면 고려시대네. 그지? 이게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공간적 배경이 되고,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이 여인이 채씨야. 채랑이라고 그러. 아가씨 채랑 이렇게 하기도 한다.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둘이 짝 보고 이제 반한 거야. 자, 편지로 서로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여기서는 보면 만남과 이별을 3번 반복하거든. 그 첫 번째 만남이, 자, 첫 번째 만남이고, 첫 번째 만남. 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어 보다가 눈이 뿅뿅 마주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고, 그래서 둘이 밤마다 만나요. 밤마다 이 여인이 이게 그네 같은 걸 내려주면 타고 올라가가지고 담을 넘어가서 만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생은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성균관 다니는 학생이야. 과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야. 이걸 아버지가 눈치챘는데, 이 채 씨의 집은요, 좀 문벌이 낮아요. 그러니까 잘 살기는 채 씨 집에 훨씬 잘 사는데, 지체가 높은 것은 이생의 집이 훨씬 높은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별이야. 첫 번째 이별이고요. 이생의 아버지는, 자, 왜 문벌 차이로? 이생의 집이 훨씬 더 문벌이 높은 거야. 신분이 높은 거야. 차이로 반대하고 굉장히 유교적 사고관이지, 그치? 유교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이생은 어때요? 아버지가 보낸다고 또 가버리는 거야. 굉장히 어떻게요? 소극적인 인물이야. 자, 이생을 지방 어디 울주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채 씨는 상사병이 뭔데?
그리워하는 거, 그리움이야, 그리움. 그리움이 병이 되는 거, 사랑이 병이 되는 게 그게 상사병이야.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찾아가요. 굉장히 어떻게 적극적으로 얘기 났습니다. 최 씨의 부모는 굉장히 개방적이야. 자, 최 씨도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야. 진취적이고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이게 두 번째 만남. 첫 번째는 담장을 넘어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설득해가지고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가 못합니다. 신축년 홍건적이 이게 고려말 1361년이야. 고려말 1361년에 자, 이게 그러면 정확한 시간적 배경이 나왔다 그지? 공간적 배경은 개성이고 시간적 배경은 고려시대. 홍건적이 일어날 때는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홍건적이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로 피난갔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야. 여기는 역사적 사실이고요. 역사적 사실이 이때 정말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갔었거든. 피난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각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을 뒤를 쫓아왔다. 자, 이생도 숨었어. 근데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치사한 놈, 자기 혼자 살았다. 그지?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아내를 두고 도망가다니 정말 치사한 놈이다. 그지? 하여튼 두 번째 이별이야. 두 번째 이별을 하고요.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자, 혹이야, 호래야, 오랑캐야 이런 거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성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자, 지조와 남녀간의 지조, 절개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지? 지조, 절개를 중요시하는 무슨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악을 쓰고 대드니까 화가 났겠지. 도적이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실은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거야.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럭허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지난날 행복했던 시절이 꿈만 같은 거야.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한단지몽, 남가일몽 다 한바탕 꿈만 같다는 때 쓰이는 사자성어야. 일장춘몽 그리고 일치지몽 이게 다 한바탕 꿈만 같았다는 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꿈이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경쯤 되어요. 이경쯤은 밤 9시에서 11시야. 9시에서 11시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불을 비추었다. 자, 달빛이 희미하게 쫙 비치고 그런 분위기야. 새로운 사건 발생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회랑은 복도 같은데 복도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다. 저벅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채씨였다. 헐, 죽었는데. 자, 이게 비현실적이지, 그지? 말도 안 되지. 이걸 뭐 정기적이라고 그런다. 자,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죽은 거 이미 알고 있어요.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죽은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마치 산 사람처럼 대하는 거야. 당신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채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봉디 양가의 딸로서, 양가라는 것은 지체가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야. 지체가 있는, 신물이 있는 집안. 자,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도록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실서와 인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나는 어릴 때 여자니까 수놓기, 바느질 그리고 약간의 시와 글을 배웠다는 거야. 봉건주의적 사회 질서에 따른 여자의 모습이지. 따른 여자의 모습. 자, 옛날에 이렇게 바느질하고 수놓기 이런 거 배웠다는 거야. 오직 규문의 벽도만 알았을 뿐, 규문, 분여자가 규자가 규방, 규자는 여자가 머무는 곳이야. 분여자가 거처하는 곳.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 핀 담장을 엿보신 후에, 요게 제목의 의미지. 교장, 이생규장적 제목의 의미이고요.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이게 내가 먼저 대시했다는 거야.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고,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자, 이게 첫 번째 만남이지. 자, 첫 번째 담장 넘었을 때 내가 우리야 만났다. 첫 번째 만남이고, 희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그게 두 번째 만남. 자, 말이 여기에 이러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행해. 이게 뭐야? 홍건적의 난이지. 홍건적의 난을 만나서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죽었다는 의미야. 자,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지키는 길을 택하였지요. 이게 뭐 했다는 거야? 절개를 지켰다는 거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였다는 소리고, 죽음을 택함.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자, 이거 몰라? 이거 이생이 모르니? 이생이 얘가 양갓집 애였다는 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이거 모르니? 아니 모르니? 다 알잖아.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요약적 제시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나 한스러웠습니다. 자, 이생과 헤어진 채씨의 처지를 홀로 날아가는 새로 표현했지, 그지?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기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절개 지켰다는 얘기를 또 하네, 그지? 유교적 가치관. 자,
체산한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끓여진 석원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슬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의 피리를 불어 추연의 피리는 추연은 제 나라 사상가야. 이 사람이 피리를 불었더니만 적막한 골짜기에 추연이 봄바람을 일으켰대요. 저도 처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 처녀는 영혼이 되어 애인과 살았던 인물이야. 애인과 살았던 인물로 이 인물처럼 나도 다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승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치굴은 신선의 거처야. 신선의 거처 에서 삼생의 향이 삼생은 전생, 현생, 그리고 다음 세상, 내생 의 향이 극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명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 옛명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것이요. 이러면서 지금 이게 제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지. 제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니? 이 생에 다시 돌아와서 당신과 인연을 맺고 싶다. 당신은 어떠냐? 콜?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나도 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채량이 죽어가지고 내 시체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런데 난 당신을 못 잊어서 이승에 돌아와가지고 당신과 다시 인연을 맺고 싶다. 영혼이 다시 들어오고 싶다. 콜. 그러니까 이생도 콜 받아들인 거야.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해포를 풀었다. 해포는 마음속의 생각과 정이야. 마음속의 생각과 정이고요.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제시가 말하였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 재산이 그대로 있대.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묻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 있어? 제시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날 채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가형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합장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야. 묻는 걸 합장이라 그러고요.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이게 유교적 도리 효를 실천하는 거지. 유교적 도리 효를 실천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채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졌어.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륭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걸 갖다가 두문불출, 사자성어로 두문불출이라 그러고 집 밖에 전혀 안 나가는 거야. 집에만 있고요. 집에만 있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음.
그는 항상 채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채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이 이런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일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자, 왜 오열? 굉장히 막 소리 내고 막 우는 거지, 그지? 왜? 이생과 다시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생과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열하는 거야.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채씨가 대답했다. 저선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제약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게 이제 연분이 안 끝났고 지은 죄가 없다는 거야. 이게 한생할 수 있었던 이유야. 이유로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야. 필연성을 부여하고요. 자, 이 몸을 한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답니다. 이게 이제 이별해야 하는 이유고, 그만큼 이성과 저성의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얘기야. 분명한 경계가 있음. 자, 채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충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는 옥루추는요 악곡의 이름이야. 악곡의 이름이고요.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그러면 이제 시를 읊는데 우리는 고전 문학에 보면 이렇게 삽입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삽입시의 역할부터 보면 작품의 일단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그리고 자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그리고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다. 자, 삽입시 보자. 인물의 심리, 누구의 채씨의 심리가 나온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창과 방패가 가득하대. 그러면 이거 홍건적 침입이지. 홍건적의 난이지. 홍건적의 침입이고, 자,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잇네. 이거 누구의 상황? 죽은 채씨 상황이지. 꽃은 누구야? 채씨지, 그지? 죽은 채씨의 상황이고요.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은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소녀는요 전설 속의 아름다운 선녀야. 전설 속의 아름다운 선녀고, 누굴 얘기하겠니? 채씨를 얘기하겠지. 자,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이게 뭐냐면 무산선녀가 초나라 화왕이 만난 장소가 고당이야. 그러니까 자, 고당은 그러면 무산선녀가 초나라 화왕을 만난 장소니까 이생과 채씨가 만난 이승이겠지. 이승이고,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깨졌던 거울은 이생과 이별 얘기하겠지, 그지? 다시 갈라진다니까 이생과 이별을 얘기하겠지, 그지? 마음만 서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소식마저 막힌대요. 그러면 이성과 저성의 절대적 거리감이지. 절대적 거리감이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 했지. 그럼 뭘 암시하는 거니? 세 번째 이별을 암시하는 거지, 그지? 세 번째 이별을 암시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지, 그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절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 풍비박산. 자, 풍비박산.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벌어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지?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 예승년의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그러면서 고사 인용하고 이거는 뭐야? 유교적 가치관이지.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호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너 덕분이다. 그지? 그렇게 얘기한다. 그지?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 없어. 왜 부끄러워? 홀로 살아남았지. 홀로 살아남은 일이지. 살아남은 일.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자, 귀신의 명부에 이름 실렸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제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것이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당신도 안 좋다.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자,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게 이제 비현실적 요소지. 비현실적. 다른 말로 뭐야? 정기적 요소지. 자,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굉장히 어떡해요? 지극한 사랑이다. 그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기법으로 자, 설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자, 여운을 준다. 그지? 여운을 주고 있다. 여운을 줌. 자, 뒤에 우리 정리해보자. 자, 이생규장전 관리는 지금 이거 정기소설 비현실적인 걸 우리 정기라 그러지. 그지? 정기소설이고 자, 한문소설이다. 한문소설이고 성격은 정기적, 낭만적, 그리고 비극적. 자, 배경은 언제야? 시간적 배경은 고려말, 공간적 배경은 고려의 개성이지. 개성이고 주제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지.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자, 현실의 제도, 현실의 제도, 뭐 신분제도, 그지? 처음에 첫 번째 신분제도 때문에 헤어졌잖아, 그지? 그리고 전쟁, 홍건적의 난, 그리고 운명은 뭐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그 운명이지.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 요걸 극복하려고 그러잖아, 그지? 자, 요게 1번이지. 그 다음에 2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룬 부분은, 자, 비현실적인 요소, 정기적 특성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삽입시가 나오지. 삽입시를 활용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만남하고 이별을 반복하고 있지. 그리고 유교 사상, 부모님께 제사 지내고 효도하고 이런 거, 유교 사상, 불교가 뭐야? 전생, 현생, 내생이 있다는 거. 그게 불교 사상이지. 그리고 자, 선사상, 선은 도교야, 도교. 도교가 뭐 자기를 선녀로 비교했지, 그지? 그게 선녀 나오고 옥황상제 나오면 도사상이야. 선이야, 그게. 자, 발단은 이생이 채씨와 만나 사랑을 나누고, 전개는 이생이 부모의 반대로 첫 번째 이별을 하지.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이별. 그리고 홍건적 때문에 두 번째 이별. 그리고 환신했지, 그지? 재회하지. 세 번째 만남. 그리고 이생과 채씨가 이성과 저성에 있으니까 영원한 이별을 하지, 그지? 그게 세 번째 이별. 자, 첫 번째 만남의 이별은요, 봉건적 제도지, 신분 제도지, 그지? 봉건적 사회 제도 때문에 이별하고, 다시 말하면 누구의 반대? 이생 부모의 반대, 이생 집안이 더 좋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이생과 채씨가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인을 하지. 근데 왜? 홍건적의 난으로 이별하고요. 그래서 채씨가 도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만남은 이생과 채씨가 재회하지, 그지? 자, 그리고 왜 헤어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생과 채씨가 영원히 헤어진다. 세 번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 있다. 그리고 채씨의 성격과 가치관은, 자, 이생을 만나 사랑하게 된 후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혼례를 올린다, 그지? 어떤 성격인 것 같아?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애정관을 지녔고, 당시 이거 봉건이다. 봉건적인 사회 문화적 상황을 비춰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성격의 인물이다. 그리고 정기적 특성은요. 자, 죽은 채씨가 자, 이생과 이생과 재회하여 사랑을 나누는 등의 비현실적인 사건이, 비현실적인 게 뭐라고? 정기적이다. 자, 이게 기능은요. 이 정기적인 요소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 환상적이다, 그지? 환상적이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엮어내고, 만남과 이별을 통해 이야기에 서사적 긴장을 부여한다. 긴장감까지 적자. 긴장감을 부여한다. 작품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요. 죽음을 초월한 주인공의 사랑과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주고 있다. 그리고 죽은 채씨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사건의 의미는, 죽은 채씨가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생과 채씨의 사랑을 다시 성취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고, 이성과 저성의 경계를 허물고 죽음도 초월한 두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현실, 자, 현실 앞에 부당한 현실, 자, 부당한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저항의지. 전쟁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런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런 저항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채찍전이라는 작품을 잠깐 볼게. 여기 채찍전은 여기도 세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 있어. 요게 뭐하고 같다고? 그게 앞에 이성규장전하고 똑같은데 요거는 한문소설이긴 한데 요거는 임진왜란이 배경이에요.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이게 배경이야. 조선 그러면 후기가 되겠지, 그지? 자, 남한의 가난한 유생 채척은 채척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친구인 정상사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정상사의 친척이자 가부 심씨의 딸 오경. 오경은 심씨의 딸 오경은 채척에게 마음에 끌려 시를 써서 보내고 이거 누구하고 비슷하니? 쟤하고 비슷하지. 채씨하고 그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지, 그지? 오경이 굉장히 적극적 성격이다, 그지? 먼저 대시한다, 그지? 자, 이들은 곧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만남이지. 이게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이고, 자,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한다. 그러나 채척이 의병으로 참전하여 의병으로 갔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가는 거야. 이게 임진왜란 때고 이게 첫 번째 이별이야. 첫 번째 둘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 그지? 혼인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머니 심씨가요 오경을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경은 채책을 기다리고 드디어 두 사람이 혼인한다. 이게 뭐야? 이게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이고 이후 정류재단으로 이게 정류재단도 있다. 병자로 여기 정류재단도 있다. 자, 정류재단으로 남원이 함락되면서 뿔뿔이 흩어진대요. 이게 두 번째 이별이지. 두 번째 이별을 하고요. 오경은 외병의 포로로 잡혀간 후 장사를 돕게 되고 이 사람 외병의 포로로 잡혀가 이 사람한테가 일본으로 갑니다. 오경은 일본으로 가요. 되고 채척은요. 중국 사람 따라갑니다. 중국에 가족들 다 죽었다 생각하고 중국 사람을 따라가 중국에 살게 된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채척은 친구 송모와 함께 상선을 타고 떠돌다가 우연히 안남에 갑니다. 안남에 가고 지금 봐봐. 오경도 일본으로 가가지고 장사를 돕게 된다 했지, 그지? 이 장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베트남에 가게 되는 거야. 안남에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 오경을 만나게 되는 이게 세 번째 만남이잖아. 세 번째 만남이고요. 이들은 중국 항주에 정착하고 둘째 아들 몽순을 낳아 기르며 10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몽순이 성장하여 혼례를 올린 이듬해 호족의 침입으로 채척은 가족과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다가 가족과 이별한대. 이게 뭐야? 세 번째 왜 이렇게 세 번째 이별이다, 그지? 세 번째 이별이다, 그지? 명나라 군사로 출전하였다가 호족의 포로가 된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에서 출전하였다가 역시 호족의 포로가 된 처아들 몽석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두 사람은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으로 가고요. 한편 오경은 몽성과 더불어 둘째 아들이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고국으로 돌아오고 가족을 다시 만난대. 이게 세 번째 입을 다시 만났네, 그지? 그러니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다, 그지? 이게 행복한 결말이지. 보통 우리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데, 우리
이생규장전만 몰라. 비교적 결말로 끝났지, 그지? 요게 갈래가 뭐니? 이것도 소설이야. 소설. 자, 한문소설이고요. 한문소설이고 애정소설이야. 사랑에 관한 얘기니까. 자, 애정소설이고 둘 다 한문소설이라는 공통점, 여성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여기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생규장전은 비현실적인데 여기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 아주 없는 건,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없는 건 알지만 그건 이생규장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실적이야. 제재는 자, 임진왜란하고 임진왜란 전쟁으로 인한 이상과 만남이지, 그지? 만남이고 주제는 이상가족의 고통과 자, 가족애를 통한 재해, 만남과 이별을 주요 소재고 그리고 주제고 특징은요. 이것도 그것처럼 만남, 이별 그리고 만남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실제 일어났던 전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란 이런 걸 배경으로 하여 당시 백성들의 고통을 있구나. 사실적으로 이걸 적어야 되구나.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여기까지 수고했고 문제 풀어보자.